안녕하세요. 왓더텍스의 유정아 회계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는 그 대상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이 2018년 5월 29일에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와 이전이 다소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율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이전에 창업한 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내용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확인해 볼 거고요. 대상 세액은 법인세 및 소득세가 대상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대상은 법인세 및 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란 말 그대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군복무를 이행을 했다면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만큼 연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으로 2년 동안 군복무를 이행을 했다면 만 34세가 아니라 만 36세에 창업을 했어도 청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군복무에는 현역병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이란 개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 출자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으로 창업을 하기는 했는데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폐업을 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개시를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에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팀이 있으면 그쪽 팀원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만약에 그런 팀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은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 창업을 하는 경우, 치킨집,
뭐 피자집 이런 것들 다 중소기업이니까 본인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인,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으로 창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이렇게 모든 요건이 충족을 한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이 다 되면 좋겠지만 법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혹은 본인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없으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업종이 또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 제조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위탁 제조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위탁 제조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두 번째로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자기 브랜드로, 자기 회사 이름으로 제조를 해야 될 것, 세 번째로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지 위탁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인데요. 엔지니어링 사업이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술사법에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합니다.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설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팔레트 임대업. 요 물류산업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이 업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종이 아니면은 감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도, 여기에 나오는 업종들도 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발견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자동차 야영업, 관광 유람선업과 관광 공연장업 요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판매업 및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을 하셨다면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감면세액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 감면세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셨다면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감면 대상 세금은 법인세 및 소득세입니다. 기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도 이제 창업 중소기업 등 요건이 충족하면 감면 가능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면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감면을 무한정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1년만 딱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창업을 하면 그 해부터 바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 년 좀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나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발생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감면 대상 기간을 기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동안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해주되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부터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두 가지 정도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018년 6월 1일에 청년 창업을 한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다음 해부터 2019년부터 소득이 발생을 했고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년 동안 10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창업을 했지만 2019년도에 바로 소득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2023년까지 10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2018년 6월 1일 청년 창업 이거는 동일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부터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고 2024년부터 소득이 발생했고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내인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부터 5년 동안 세액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내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50% 세액 감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 소득은 2024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창업일로부터 5년 동안만 기다려주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이 발생 안 했으면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 동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4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연도는 2024, 25, 26, 27 이렇게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야지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이 없었고 그래서 감면받을 세액도 없었고요. 2024년부터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4년 동안만 50% 세액 감면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은 어느 지역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창업을 한 곳이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내인지 외인지 알아야지 몇 % 감면을 받을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도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인데 지금 강화군부터 남동 국가산업단지까지 이 지역은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외가 되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셨다면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의정부시와 구리시의 경우에는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내이고요.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호평동, 내평동, 금곡동, 1패동, 2패동, 3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내입니다.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이면 감면율이 50%니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는 모두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이고요. 그리고 시흥시도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인데 반월 특수지역은 제외합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입니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창업자들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표 신고할 때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 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 계산서, 이 서식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별표 서식, 법령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6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요거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할 때쯤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우리가 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 세무대리인 분들께서 확인해서 이런 감면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하신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6년 12월 19일 이전에 창업을 하셨다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제일 처음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2016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창업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이전까지 창업을 하셨다면 청년의 정의와 감면율, 업종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청년의 정의가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만 34세인데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만 29세입니다. 여기도 물론 군복무를 이행을 하셨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 요건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감면율의 경우에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인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인 경우에만 3년간 70%, 그 다음 2년간 50%가 가능합니다. 2016년, 2017년 이렇게 신고를 혹시 놓치셨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을 하셨다면, 이 업종으로 창업을 하셨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면 대상이라 함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 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우리 회사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질문하실 거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건 다 해당이 되는데 청년 요건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